네모인 선분 BC 이게 뭐예요? A라고. A인. 네. 여기 BC의 길이가 A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2번 각 B와 크기 같은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좀 헷갈렸을 거예요. 우리가 앞쪽에서 크기 같은 거가 적혔었죠. 네. 그러니까 각 B가 이렇게 있어. 네. 이거 진짜? 이게 각 B야. 그럼 각 B랑 똑같은 크기를 작도하려면 작도법이 있었죠. 이쪽에서 각을 나타낸다. 1번.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각을 똑같이 나타낸다. 2번. 이쪽에서 각의 크기를 잰다. 3번. 그 크기를 일로 옮겨서 잰다. 4번. 그리고 여기는 점 B와 이 꼭지점 이 여기는 만나는 교점을 연결한다. 그럼 각 B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럼 만들어지게 되면 이 각 B와 이쪽 각이 같은데 이쪽 각을 부를 때는 각 X, B, C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네요. 혹은 각 C, B, X 뭐 이렇게 부르든지 네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B가 무슨 X. 네. 마찬가지겠네요. 각 C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옮기다 보면 각 C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각 C죠. 네, 그러면 그거잖아요. 이거는 각이고, 그러면 각을 포함해서 일자로 뻗어져 있는 알파벳을 그냥 익히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이거는 각인데, 각기랑 똑같은 크기라고 하면 각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일자로 뻗어져 있는 그 알파벳이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 썼는데 그래서? 각이 X, B, C라면서요. X, B, C 그렇죠? 그거랑 하면 B랑 뭐가 달라요? 각 B는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각 B랑 각 C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야. 이 각을 이리 옮겨왔는데 거기서 이제 X, B, C 자 여기는 그 표기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X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를 이었다고 해서 X, B, C가 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 B라고 처음부터 점이 찍혀 있는 건 아니었었던 거야. 그냥 선분 BC라고 되어 있는 선분 위에 선분 BC를 긋다 보니까 그냥 B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여기 각 B가 만들어졌던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각과 똑같은 각을 여기다 작도하다 보니까 필요했던 게 선분 돌렸죠? 선분 돌리고 만나는 교점에서 이 각을 재고 이 각을 잰 걸 돌려주고 다시 이어주고 그럼 그때 반직선 위에 놓이는 점을 X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 X, B, C라고 말한 것 뿐이지 뭐 큰 의미는 사실은 없는 문제예요. 그냥 뭐 냉정히 말하면 그냥 빈칸 채우기 용으로 그냥 나온 거지 뭐 대단히 이게 뭐 XBC냐 CBX냐 아니면 이게 왜 꼭 B라고 안 쓰고 딴 걸 썼느냐 이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각 B라고 해도 돼. 근데 각 B라고 하게 되면 이 각 B와 이 각 B가 마치 같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각 B를 여기다 옮겨놓은 거니까 옮겨놨던 각을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각을 옮겨놨습니다 라는 의미로 쓰기 위해 쓴 거지 그냥 냉정히 말하면 각 B라고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쪽도 각 Y, C, B 혹은 각 B, C, Y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YCB 맞죠? 네, YCB나 혹은 BCY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저는 알아요. 네, 이 7번 문제는 원래 보기가 나오면 이게 만약 문제 유형이 보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보기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4번, 5번 보기 있죠. 그 보기에 있는 각각의 숫자들을 여기다 이렇게 뭐 하시면 되냐면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X에다가 여기 있는 X에다가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돼요. 아셨죠? 대입해서 그 대입한 변을 가지고 이게 삼각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처럼 보기가 없어요. 보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부등식은 배웠지만 아직 이 교과 과정상 부등식을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거긴 해도 보세요. 첫 번째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나요? 가장 긴 변을 찾습니다. X. 가장 긴 변을 찾아요. 두 번째, 가장 긴 변 찾고 나면 그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그치 작아야 되죠. 이걸 만족하도록 그럼 첫 번째 가장 긴 변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장 길죠? 4보다 7이 큰 건 알겠는데 7과 4 중에는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네요. 그래서 X가
일단 가정하는 겁니다. x가 가장 긴 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x가 가장 긴 변이면 나머지 두 변, 4와 7을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x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11보다 작아요. 그 두 번째, 뭐 그럴 수도 있지만 x가 가장 긴 변이 아니고 뭐 할 수도 있죠? 7이 가장 긴 변일 수 있겠죠. 7이 가장 긴 변일 수도 있어요. 그럼 7이 나머지 두 변, x와 4를 더한 것보다 작아 될 테니까 x에다 4를 더해서 7보다 커지려면 x는 뭐보다 커야 되죠? 3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랑 붙이는 거예요. 따라서 x는 3보다 크고 11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붙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질문 나왔던 11번. 자,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은 몇 가지 있었나요? 세 가지. 첫 번째, 세 변이 주어질 때. 두 번째, 두 변과 그냥 각이 아니고 그치,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세 번째, 처음엔 변 3개, 그 다음은 변 2개, 각 하나, 그 다음은 변 하나, 각 2개. 변 하나, 한 변, 그 다음에 각 2개인데 그 2개는 양, 끝각. 됐습니까? 자, 세변길이 주어진 것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세변길 여기 있네요. 4, 5, 10. 세변은 주어졌는데 삼각형이 되나요? 태훈아? 되니? 두 변을 더한 값이 나머지 한 변보다 작네요. 그럼 삼각형이 될 리가 없죠. 2번, 두 변이 주어졌죠? 두 변이 주어지게 되면 끼인 각은 알파벳 2개 나온 게 끼인 각이에요. 그럼 각 B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각 B가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도 네, 삼각형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BC, CA, C가 2번 나왔기 때문에 각 C가 나와야 되는데 뭐라 쓴 거야? 여기? 각 C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각 C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것도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삼각형 하나로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얘 마지막 볼까요? 5번. 세 각만 주어지게 되면 이거 삼각형이 무수히 많이 그려지는 그렇죠?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다를 수 있는 삼각형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삼각형이 너무 많이 그려져서 안 되고 그럼 답이 없는데요. 아마 서희가 이거 헷갈렸을 거예요. 왜 없냐면 BC, 선분 BC가 주어지면 각 B와 각 C가 나와야 양 끝각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각 B가 아니고 각 A가 나와 있어요. 각 C는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는 양 끝각이 나머지 두 번에 수업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는 양 끝각이 맞아요. 맞는데 각 A의 크기가 30이에요. 각 C의 크기가 75야. 그럼 각 B의 크기는 몇 도예요? 75도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각 B와 각 C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각들을 여기다 각각 뭐 하시면 되냐면 갖다 끼워서 작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양쪽 끝각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거 있죠? 선분 BC가 주어졌어요. 근데 각 B, 각 C가 주어져야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됩니다. 됐니? 근데 선분 BC가 주어졌어요. 근데 각 B가 안 나오고 지금처럼 각 A, 각 C가 주어지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단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 알았지? 근데 좀 전에 문제처럼 양쪽 끝각이 아닌데 각도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각 B를 저절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차이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한 변과 양 끝각이 원래 삼각형을 결정하는 조건이긴 한데 양 끝각이 아닌데 각도가 안 주어졌어. 그러면 안 돼. 근데 양 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삼각형 하나로 결정됩니다. 각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또 질문이요. 삼각형이 네. 180도죠? 그렇죠? 사각형이 360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죠?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180인데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대각선을 그어보면 알 수 있어요. 상행사고입니다.
평행선이 아니어도 일반 사각형에 대각선을 그으면 삼각형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럼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각은 삼각형 두 개의 내각을 합친 것 같기 때문에 360 되죠. 좋은 질문 이게.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뒤쪽에 보면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구할 때 지금 민진이가 질문했던 저 내용이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근데 뒤에 나와요. 그때 배우시면 알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요? 33쪽에 몇 번? 2번, 4번, 5번. 2번, 4번, 5번. 2번부터. 뭘 이렇게 많이 했어? 뭐야? 자, 선분 AB, 선분 AC의 길이 같은 이등변입니다. 자, 이랬을 때 AD와 AE의 길이 같은데 두 삼각형이 합동이래요. 자, 그림을 색깔로 구분해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과 결국은 이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합동인지를 그림으로 좀 봅시다. 이렇게 삼각형 A, D, C. 이걸 붙여놨더니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붙여놓지 않고 떨어뜨려 놓으면 또 나름 또 구분이 됩니다. A, B, C 이렇게 돼 있어요. E네요. A, B, E. 자, 얘네들이 왜 합동입니까? 물어보면 처음에 문제 보면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문제 자체가 같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선분 또 AE의 길이와 선분 AD의 길이가 또 문제 같다고 돼 있죠. 그리고 가운데 끼어 있는 이 각 A는 두 삼각형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죠. 그래서 두 각은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몇 돈지 몰라도 분명히 이 각의 크기 서로 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 길이 같아요. 뭐가 성립했냐면 S가 성립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각 A는 공통각이에요. 따라서 A가 성립한 겁니다. 선분 A의 길이와 선분 AD의 길이 같아요. 또 S가 성립했어요. 그래서 무슨 합동이 되죠? SAS 합동이 됩니다.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됐죠? 합동 안 배웠어? 거기 맞는데 그게 나오잖아. 선생님 수업할 때 얘기했는데 이거 안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뭐지? 계속 보긴 봤어요. 진짜 보긴 봤는데 이 장면이 쓰다가 저 장면을 넘어가고 하니까 안 걸려요. 그리고 안 나와요. 나왔어요. 변의 길이 사이드의 앞자 딴 거고 각을 앵글로 표현하는데 그 앞에는 A를 딴 겁니다. 그래서 변은 앞으로 S, 각은 A예요. 그래서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되는 조건에 보면 세 변 길이가 모두 같을 때 SSS 합동. 그 다음에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그래서 S를 양쪽에 두고 가운데 A를 끼는 이유가 뭐냐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의 삼각형이 있는데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으면 SAS 합동이 성립해요. 그럼 마무리 하나가 ASA였죠? ASA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지게 되면 합동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죠. 여기서는 SAS 합동이 성립한 겁니다. 끼인각이 네. 끼인각을 가운데 집어넣는 거야? 아니면 저기 A라서 저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끼인 각이라서 A를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 저기 B여도 A를 아니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합동 조건을 말할 때 S는 변의 길이를 뜻하는 거고 A는 한 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각 A든 B든 C든 관계없이 각 하나가 서로 같은데 극 하나가 서로 끼인 각이기 때문에 S 두 군데 가운데다가 각을 끼워준 겁니다. 각 하나가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네가 헷갈린 게 뭔지 알겠어? 이게 각 A니까 이게 A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각 B여도 A고 각 C여도 A예요. 끼인 각이 성립하기만 하면 각 하나가 같다는 뜻으로 A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리고요. 4번이요. 왜 이래? 자, 다음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는 한 점에서 선분의 양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음을 삼각형 합동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과정이다. 네모에 알맞은 걸 써 넣어라. 천천히 따라해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여러분이 수직이등분선 작도법에 대해서 아직 안 배우시긴 했죠. 예전에 교과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작도를 가르치지 않아서 작도법 있어요. 어렵진 않고. 그냥 재미삼아 선분 AB에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점 A에서 일정한 크기의 원을 이렇게 하나 돌려요. 일부를. 그 점 B에서 이 크기와 똑같은 원의 일부를 돌려요. 그럼 두 개 원의 일부가 각각 점 두 개에서 만납니다. 그 두 점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 선분이 선분 AB를 2등분하며 각도가 90으로 만드는 수직 2등분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직 2등분선을 작도했다는 뜻이에요. 작도해서 직선 L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왼쪽 도형과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합동이죠? 그러면 선분 AM과 선분 BM은 서로 같죠? 왜 같아요? 문제에 수직 이등분선을 써있잖아. 수직 이등분선 위에 점 P를 잡았잖아요. 그럼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선분 AM과 BM은 선분 AB를 반으로 나눴겠죠. 그 다음 선분 각 PMA 어디죠? PMA 이 각과 각 PMB는 같은 각이죠. 왜죠?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말이 있었잖아요. 수직이니까 그게 당연히 90으로 맞는겠죠. 한쪽이 90이면 나머지도 합쳐서 180이 되려면 나머지도 90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 선분 PM은 두 삼각형 가지고 있는 공통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 하나, 기역은 변, 니은은 각, 디귿은 다시 변. 무슨 합동이죠? SAS 합동이 성립하죠. 두 변과 그 사이 끼인각이 같으므로 네, 합동 조건이 성립하다. 따라서 SAS요? 네, 미안합니다. 이거 왜 두 개 썼죠? 네, SAS 합동이에요. 따라서 기역 니은에서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변이 어디예요? 얘랑이 원래 같은지는 증명이 안 됐었는데 아는지 이게 서로 같은지를 알지 못했었는데 증명을 통해서 합동이기 때문에 이 변과 이 변은 서로 대응변으로 같아지겠죠. 됐나요? 그 다음 나머지 한 변 여기 이거는 공통변으로 그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땡땡땡의 크기가 같으므로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에 이거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증명이 끝나고 이제 결과를 말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위에 있는 내용을 다 재반복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따라서 대응하는 두 변, 이 변과 이 변이 서로 같고 얘는 공통변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의 끼인각 네, 그 사이의 끼인각이 크기가 서로 같으므로 삼각형 PAM과 삼각형 PBM은 SAS 합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PA 길이와 이 길이와 PB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합동이니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같이 선분 AB와 선분 CD가 평행하답니다. 그리고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자, 이랬을 때 두 삼각형이 왜 합동인지 증명하는 데인데 아주 쉽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각 C와 엇각 찾아보세요. 각 C의 엇각. A. 엇각. 각 B예요. 왜 엇각을 찾았냐면 평행선에서는 엇각의 크기와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이에요. 얘랑 얘랑 평행하잖아. 그럼 엇각인 각 C와 엇각인 각 B는 서로 같은 각이 되겠네요. 그렇죠? 각 C와 각 B는 서로 같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각 A의 엇각 찾아보세요. 각 D. 그렇죠? 각 D가 엇각이 되죠. 그럼 결국은 각 A와 각 D도 서로 같겠죠. 그리고 선분 AM과 선분 MD가
DM이 서로 같네요. 근데 봐. 각 B와 각 C가 서로 같아지고 각 A와 각 D가 같아지면 얘랑 얘랑은 무슨 각이죠? 막곡지각. 네. 그러니까 증명할 때 사실 얘는 그렇게 필요 없겠네요. 지금 이 각보다는 뭘 만들어내는 게 좋으냐면 각 AMB와 각 DMC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이유는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얘는 억각이고. 됐나요? 뭘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한 각, 한 변인데 그 변 양쪽 그 변의 양쪽 끝에 지금 억각과 막곡지각이 서로 껴있는 무슨 합동이죠? ASA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AMB와 각 DMC가 막곡지로 서로 같고, 그 다음에 각 BAM과 그 다음은 C, D, M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각 D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책에서 굳이 세 개의 특정으로 표현해놨으니 우리도 따라서 그냥 쓴 것뿐이에요. 각 C, D, M이 억각으로 같고, 그 다음에 선분 하나 위에서 같다고 돼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선생님은 근데 하세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므로 두 삼각형은 ASA 합동이 성립합니다. 야 끝간에 뭐라고요? 각이 양 끝각. 양 끝각 네, 그렇게 읽으면 자연스러워요.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음으로 써 있으니까 양 끝각이라고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합동 이거는 일단 우리가 합동인 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합동은 크기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보시면 어느 정도 금방 알게 돼요. 이 삼각형과 그 다음 이 삼각형이 같구나 라는 걸 좀 사실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같은지를 보려 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와 파란색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가 보신 바와 같이 정사각형의 이 변과 이 변을 뜻하기 때문에 서로 같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빨간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와 파란색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가 다시 어딜 말하냐면 여기와 여기의 선분의 길이를 뜻하기 때문에 서로 같아진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두 줄과 한 줄 사이에 끼어있는 각은 정사각형 한 내각인 90도로 서로 같아지죠. 여기도 두 줄과 한 줄 사이에 있는 파란색 가운데 끼어있는 각도 역시 90도의 한 각으로 서로 같아져요. 그러니까 무슨 합동이 성립하나요?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네. SAS 합동이 성립하죠. 자, 이렇게 합동을 성립하고 나서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럼 선생님, 나머지 증명되지 않았던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서로 같은 거 아닙니까? 서로 같겠죠. 그럼 여기 있는 변이 5가 지금 문제에서 보면 선분 BC의 길이가 5라고 되어 있어요. BD네요. 네, BD의 길이가 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CED에서 어디가 5가 되냐면 여기 있는 선분 DE가 5가 되면 알 수 있죠. 됐습니까? 끝났네요. 문제 선분 D의 길이를 구하시오. 5cm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단위 있으면 단위 붙이고 단위 없으면 단위 안 붙이는 겁니다. 단위도 없는데 괜히 단위 붙이면 오히려 틀릴 수도 있어요. 자,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에 한 점 C를 잡아 선분 AC와 선분 BCB를
각각 한 변을 하는 정삼각형 두 개를 그려놨죠. 그럼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데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그다음에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이 변의 길이와 이 변 길이, 이 변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이거 찾기 어려워요, 사실. 이거 쉽게 잘 찾으신 분이 있으면 저요. 똑똑한 분이에요. 진짜 감사. 자,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구분되세요? 네. 어떤 걸 말하는지? 자, 이게 왜 합동인지를 그림을 다시 한번 이쪽에 옮겨놓고 한번 해봅시다. 진짜 무거워.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과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이게 뭐였어요? 내가 그때 자,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근데 이제 꼭지점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D, 얘가 C, 얘가 B. 여기가 A, C, E. 자, 이게 왜 합동인지 봅시다.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일단 선분 AC의 길이와 오 찾았어. 어디 같아요? 빨간색의 AC와 파란색에는 그치 DC가 서로 같은 변이 돼요. 얘가 서로 같은 변이에요. 선분 AC의 길이와 선분 DC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S 하나 성립했고요. 그 다음 또 어디 갔죠? 이수요. 빨간색의 EC와 파란색의 CB가 서로 같아요. 알파벳 순서는 선분이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S가 성립했어요. 그럼 남은 거는 SSS 아니면 SAS, 변이 두 개나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 한 변인 AE와 DB의 길이가 같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같은지 잘 모르겠어. 문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SSS가 아니면 SAS인데 그렇다고 여기 있는 끼인 각을 두려니 끼인 각이 돼야 되겠죠? 이 각과 결론은 이 각을 말하는데 얘네들이 같다고? 이거 같다는 말도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합동이야?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인데 알고 보면 쉬워요. 알고 보면 여기 빨간색에서 이 각이 몇 도죠? 이 몇 도예요? 어떤 각이요? 여기 지금 색칠한 각 60도. 왜? 180에서 정상각. 이거 그치 정삼각형 한 내각이라 60도예요. 그렇죠? 그럼 파란색에서 이 각은 몇 도일까요? 얘도 정삼각형 한 내각이니까 얘도 60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요 각, 이 각이 몇 도인지 몰라서 그냥 얘는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왼쪽에 놓여 있는 이 각 있죠? 이 각은 뭐라고 쓸 수 있나요? 각 ACE는 뭐라고 써야 돼? 이게 컴퓨터에서 60 플러스 X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 AC 따라 움직여 보세요. A, C, E 따라 움직이니까 이만큼 각을 말하잖아. 이만큼 각은 60에다 X를 더한 거니까 60 플러스 X. 그 다음에 A, B, C, D 이 각은 뭐라 쓸 수 있죠? 이거 이만큼이에요. B, C, D 얘도 60 플러스 X네. 그럼 X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두 개 각이 서로 같다는 뜻 아닌가요? ACE와 각 DCB의 크기가 같네요.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성립했어요. 그게 무슨 합동? SAS 합동이 성립하다.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습니다. 여기는 한 줄로 해야 되겠네요. 네, 이건 한 줄, 얘도 한 줄. 네. 이렇게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합동 조건을 찾아봅시다. 어떤 삼각형 합동이냐면 삼각형 ACE 어떤 순이죠? 좀 크기를 봤을 때 약간 눈치껏 정확히 하는 게 좋긴 한데 이건 뭐 그 정도로 약간 날카롭고 그 다음에 두 개 합친 각,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각. 그럼 얘도 좀 날카롭고 두 개 합친 각,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한 각이니까 D, 삼각형 D, C, B가 합동이겠네요. 그럼 선분 AE에 대응되는 선분은 선분 DB 맞네요. 2번 각 AEC AEC면 각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죠? AEC 이렇게 불렀네요. 그럼 얘도
D, B, C 이렇게 불러면 맞겠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각 EAC, EAC. 그럼 여기도 DBC. 맞네요. DCB. DCB면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부른 거죠? 그럼 얘는 ACE. 틀렸네요. 맞아요. 틀렸어. 틀렸네요. 나머지 ACE와 DCB는 합동입니다. 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보여주세요. 나 하나하나 했어요. 하나하나 그려서. 그려서. 자, 이게 제일 좋은 풀이에요. 이렇게 푸는 게. 그림에서 AE와 CF가 서로 같고 삼각형 ABE의 합동인 그러니까 AB 찾으세요? 찾았나요? 네.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서 기호로 써서 나타내고 합동 조건을 쓰라고 했는데 AE는 자, 보세요. CBF가 CBF 오 좋아요. 그건 했어요. 자, 이 삼각형과 어디가 합동이에요? 네, 여기가 합동이에요. 자, 합동인 이유를 밝혀야죠. 첫 번째,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인가요? 잠깐만. 바깥쪽에 있는 ABCD가 무슨 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니까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는 같겠죠. 그리고 정사각형이니까 가운데 끼어 있는 가격이 몇 도죠? 90도예요. 여기 90도네. 자, 그랬더니 여기 빨간색 한 줄, 여기 한 줄, 여기 까만색 두 줄, 두 줄. 그다음 그 사이 끼어 있는 각 파란색 90도, 90도. 무슨 합동이죠? S, A, S네요. 역시. 주변과 그 사이 끼인 각, 그냥 정확히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고 S. 그다음에 각 A와 각 C가 90도로 서로 같고 A. 그다음에 선분 AE와 선분 CF가 서로 같고 S. 따라서 이 조건에 의하여 SAS 합동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누구랑 누군지 여기다 차이다 이걸 써야 되겠죠? 삼각형 ABE. 삼각형 AB이면 90도부터 먼저 쓴 겁니다. 90 좀 뾰족한 것, 좀 뭉툭한 것. 그럼 여기는 90 뾰족한 게 B겠죠? 여기겠죠. 삼각형 C, D, F가 합동입니다. 합동 조건은 이제 SAS 이렇게 쓰시면 완벽하고 아름다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쓰신 분이 안 계세요? 현아. 30%에 걸렸어요. 현아. 야, 근데 현아는 근데 동작이 그러니까 자,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계세요. 그럼 선생님 저요 이러는데 현아는 천상여학생이에요. 천상여학생. 저요. 과 정다각형. 다각형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도형이에요.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이는 평면 도형. 선분으로 둘러싸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곡선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선분, 점과 점을 이은 선. 곡선이 아닌 그렇게 만들어진 도형이 다각형이고 다각형은 몇 각형부터 시작이죠? 이각형 있나요? 일각형 없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쭉쭉쭉. 그래서 이거를 보통 N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단 N은 3 이상의 자연수. 그러니까 삼각형부터 다각형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내각은 다각형 안에 있는 각이 보통 내각이에요. 외각은 다각형 바깥쪽에 있는 각. 여기 보면 그림 나와 있습니다. 삼각형에 두 이웃하는 변이 만나서 생긴 각. 이게 내각이고 외각은 한 내각의 한 선분의 연장선과 나머지 한 이웃하는 선분이 만나서 만들어진 바깥쪽에 놓여있는 각. 이게 외각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내각이 3개인 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외각은 몇 개예요? 내각이 3개면 외각은? 삼각형 내각이 3개죠? 그럼 외각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이렇게 외각 하나, 이렇게 외각 하나, 이렇게 외각 하나. 외각도 3개요. 그럼 사각형이면 내각이 4개겠죠? 그럼 외각은 몇 개예요? 외각도 4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으면 외곽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오각형이 내각이 5개면 외곽은 몇 개예요? 5개요. 이렇게 선을 연장선을 계속 긋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각 하나당 외곽이 하나씩 발생합니다. 그럼 n각형이면 각이 n개, 그럼 외곽도 n개. 그 중요한 건 내각과 외곽의 크기를 합치면 몇 도죠? 180입니다.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고 평평한 각인 평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도형의 이름과 관계없이 내각과 외곽의 총합은 항상 180이다. 여기 별표 하나 치세요. 여기다 이 책에 있는 이 부분에다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그 다음 정다각형. 정다각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이런 걸 말해요. 앞에 정자가 붙는 이유는 있죠. 정자가 붙는 이유는 첫 번째 여기 밑줄 1번 모든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밑줄 2번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 그게 정다각형이에요. 그럼 정삼각형이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뜻이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리고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이렇게 성립해요. 그럼 정사각형이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정오각형은 5개의 변 길이 모두 같다. 5개의 내각 크기가 모두 같다. 그게 돼야지만 정다각형이 성립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정다각형 아무데나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변이 일단 다 같아야 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각도 모두 다 같은 크기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워낙 기초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들이 출현합니다. 공식이 출현하는 파트. 대각선의 개수. 다각형은 대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각선의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니네 동생들이 형, 누나, 대각선이 뭐야? 그런데 대각선은 가루와 세로를 이 꼭지점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와이, 그럼 동생들이 뭐야 이런다. 에이 중학생 것도 몰라. 나도 멍청해. 가루와 세로의 교점을 이렇게 그러니까 동생이 막 바깥에 나와서 우리 누나는 저런 것도 모른대요. 놀리고 감사. 울고 너 나한테 왜 그래? 하면서 울고 에휴. 먼저 그러면 내가 네 언니야. 유전자 사고 났어. 언니인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 팔만 놓고 유전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학생에 대한 앞으로 여러분이 수학적 용어를 배우면 주로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도 있잖아요. 이런 용어는 참 자주 쓰는데 그러면 그 용어의 뜻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이 뭐야 말아 물어보는데 원은 동그라미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유치원생도 아니고 원은 평면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모임. 그게 원이다.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이 파트가 지금 원 파트가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동그라미가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 부끄러운 거야. 동네 소문나는 거야. 근데 살면서 못 알아들어요. 동네 소문나요. 야, 장은재 멍청이 막 이런 소문나. 야, 원이 동그라미래. 아우, 유치원생이야? 이런 우리 소리입니다. 아빠도 원통이라고. 아버님은 귀찮아서 말씀 안 하시는 거야. 야, 유치원생이야. 야, 거기서 아버지를 왜 끌고 들어와? 사람 입장난처하게. 참 이상하네, 성격. 웃기시냐, 뭐야? 지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왜 끌고 와? 네. 자, 대각선은 이제 정의입니다. 다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분. 그게 대각선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오각형이 나와 있죠? 한 꼭지점을 잡습니다. 잘 봐. 칠판 보세요. 한 꼭지점을 잡아요. 한 꼭지점을 잡아요. 그럼 나머지 그 꼭지점을 제외한 꼭지점이 몇 개 존재하냐면 4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4개 중에 바로 옆에 이웃하는 얘네들은 빼고 이웃한다는 얘기는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근데 왜 옆에 있는 애를 빼냐면 옆에 있는 이웃하는 점을 이으면 이건 대각선이 아니라 뭐가 되죠? 변이 되는 겁니다. 변. 혹은 선분.
이 다각형의 한 선분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변이 돼서 변은 대각선이 아니죠. 그럼 나머지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인 얘랑 이 두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진 이 선분을 우리가 보통 대각선이라고 불러요. 얘네를 대각선이라고 불러요. 이게 대각선의 정의입니다.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꼭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선분, 그 선분을 대각선이라 말한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대각선의 개수. 자, 보세요. 보세요. 나중에 뭔가형이를 찌그러졌다. 이쪽에 찌그러졌다. 이거 정말로 나가. 원인 있어. 아, 이거는 네, 세모랑 얘랑 자리가 바뀌었는데. 지금 녹화중이에요? 진짜? 근데 저렇게 하는 거 녹화중인데? 자, 보세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자, 예를 든 겁니다. 다각형이고, 다음 여기서 이제 대각선 이걸 두 개로 나눌 건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이거와, 그 다음에 대각선의 총 개수. 자, 이걸 따져볼 겁니다. 처음에 본 건 삼각형이죠? 삼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이제 첫 번째 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럼 몇 개예요? 0개입니다. 그럼 사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1개입니다. 오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2개입니다. 육각형은 하나, 둘, 셋, 3개. 그 다음 칠각형은 하나, 둘, 셋, 넷, 4개입니다. 이렇게. 그럼 팔각형 당연히 5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그럼 선생님 만약 N각형이라면 여기 몇 개일까요 그러면? 한번 추론해 보세요. 삼각형일 때는 0, 사각형일 때는 1, 오각형일 때는 2, 육각형일 때는 3, 칠각형일 때는 4, 그럼 N각형일 때는? N각형일 때는 N-3, 그렇죠. N-3이에요. 네? N-3. 항상 3개씩 작잖아. 꼭지점의 개수보다 항상 3개씩 작죠. 다들 다. 그래서 N각형이면 N-3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좀 해보면 아주 단순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면 내가 압니다. 여기서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꼭지점이 총 5개인 오각형이 위에 있죠. 네. 근데 한 꼭지점에 대각선을 그으려면 일단 그 꼭지점 하나를 뺍니다. 그리고 이웃하는 두 꼭지점으로는 대각선이 안 만들어지니까 또 2개를 빼요. 그럼 총 몇 개의 꼭지점을 빼는 겁니까? 네. 3개를 빼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양쪽 끝에 있는 이웃하는 두 꼭지점. 그거를 빼고 나머지 전부 다는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3개가 대각선의 한 꼭지점에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얘는 어차피 0개니까 굳이 뭐 쓰지 맙시다. 어차피 대각선 자체가 없으니까 0개. 근데 사각형부터 보면 잘 봐. 규칙을 써드린 겁니다. 사각형부터 쓰면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그러면 4 빼기 3. 이게 공식이잖아. 그럼 여기는 몇 개죠? 얘도 4 빼기 3. 얘도 4 빼기 3. 얘도 4 빼기 3이죠. 됐니? 그럼 4 빼기 3이 몇 개야? 4 빼기 3이 몇 개예요? 4개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4를 냈겠죠. 그럼 이만큼 실제로 대각선의 수가 나오냐 물으면 사각형은 대각선 총 개수가 몇 개예요? 2개밖에 안 돼. 근데 얘는 몇 개예요?
네. 이건 4개야. 4 곱하기 4 빼기 3이 1이니까 4 곱하기 1. 4개인데 왜 안 맞죠? 왜 안 맞냐면 이쪽 꼭지점에서 이쪽으로 그을 때 벌써 대각선 하나 만들어졌죠. 근데 이쪽 꼭점에 다시 이쪽 꼭점을 그을 때 또 대각선 하나 만들어졌는데 두 번 샜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눠줘야 되죠? 2로 나누셔야 돼요. 한 개 긋는데 실제로 2개 계산한다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2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요? 잘 봐, 이거 중요한 거니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오각형이니까 5 빼기 3. 얘도 5 빼기 3. 얘도 5 빼기 3. 얘도 5 빼기 3. 얘도 5 빼기 3이에요. 그럼 5 빼기 3이 몇 번 더 쓰면 되냐면 5번 더 쓰면 되니까 그걸 5를 곱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각선수 할 때 이쪽이나 이쪽이나 한 개인데 두 번째 계산했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눈다는 뜻이죠. 이런 규칙이니까 규칙을 보니 사각형일 때는 4 곱하기 4 빼기 3. 오각형일 때는 5 곱하기 5 빼기 3. 그럼 육각형일 때는 6 곱하기 6 빼기 3. 칠각형일 때는 7 곱하기 7 빼기 3. n각형일 때는 n 곱하기 n 빼기 3. 그런 다음에 얘네들 각각 뭐로 나누죠? 2로 나누시면 됩니다. 2로 나누면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나타나요. 유도는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나중에 문제가 바뀌어서 혹시 문제가 선생님 그러면 십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10 그렇죠. 20을 내려 쓴 겁니다. 10 곱하기 10 빼기 3을 2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10 곱하기 1000이니까 70이죠? 걔를 2로 나누면 35개 대각선이 칠각형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십각형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 뒤에는 이 n 빼기 3의 정체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왜 n 빼기 3이냐? 자기 자신과 양쪽 끝에 이웃하고 있는 그 꼭지점을 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연습 문제 잠깐 봅시다. 연습 문제. 2번은 우리가 좀 전에 해드린 겁니다. 2번은. 그리고 얘는 생략하고 4번 볼게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8개인 다각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 다각형 이름을 말해라.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n-3이에요. n-3. n각형에서 3개 빼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인데 그게 몇 개? 태어나 몇 개 이거? 8개. 등식이 만들어졌네? 저절로. 1차 방정식이죠? 따라서 n값은 10이래요. 몇 각형이라는 얘기죠? 11각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11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11 곱하기 그죠? 11-3을 그렇죠. 이 2를 나눠야 됩니다. 2로 나눠요. 그럼 2분의 11 곱하기 8 약분하면 44 됐죠? 근데 가끔 이런 질문 하는 거 계세요. 선생님 대각선의 개수 하다 보면 답이 분수로 나올 수도 있나요? 분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대각선의 개수가 왜 분수로 나와? 2.5개? 그럼 대각선 2개 긋다 하나는 뭐 안 근다는 얘기가 뭐야? 반만 근다는 얘기인가? 선생님 이게 분수다 보면 가끔 분수가 약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약분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런 구조예요? 일단 분모에 2가 있잖아? 그럼 분자에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짝수여야 된다는 뜻이. 그렇죠? 앞에 게 짝수이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앞에 게 홀수이면 홀수에서 3을 빼면 이게 짝수가 돼요. 그러니까 개수에서 분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2분의 5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계산이 잘못된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계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고요. 5번 문제 이거 답 쓰지 마세요. 문제 하나밖에 없는데 답 쓰면 의미가 없잖아. 연습용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대각선의 개수가 총 20개랍니다. 이번에는 대각선의 총 개수예요. 이번에 내가 문제를 아니. 그냥 합시다. 대각선의 개수가 20개입니다. 그럼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 뭐였죠? 원래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n 곱하기 n-3 나누기 그렇죠. 이렇게 돼요.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
그랬더니 대학생 개수가 20개. 됐어요? 양변에 2를 곱하면 분모는 없어지고 n 곱하기 n 빼기 3이 40이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 이거는 분배하면 이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아직 2차 방식 안 배웠어요. 2차 방식은 중3 때 배웁니다. 그럼 이거는 2차 방식을 푸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면 어떤 숫자에서 3 뺀 숫자를 곱해서 40이 되는 수를 찾는 거예요. 어떤 숫자에서 3을 뺀 숫자를 곱했더니 40이 돼. 뭐 있어요? 8과 5. 네.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 3을 뺀 숫자가 곱해서 40이 되려면 이렇게 8과 5를 곱해야 되는구나. 따라서 이 네모값, 달리 말하면 이 n값이죠. 우리는 n값 구하는 겁니다. n 빼기 3을 구하는 게 아니고 n값은 8이니 몇 각형이에요? 팔각형이 되더라. 팔각형.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남는 시간에 채점하시고요. 과제는 오늘 많지 않습니다. 42페이지까지 과제. 딴 때보다 굉장히 적죠? 네, 오늘 이 정도만 해드릴 테니까. 자,